자, 오늘은 네. 특별히요. 새해맞이 건강 비법들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내용은 티벗으로 보내주세요. 자, 2022년 새해 건강관리를 위한 첫 번째는요. 건강관리의 시작, 건강관리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요소죠. 바로 건강검진에 관한 건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매년 꼭 해야 하는 숙제, 바로 건강검진. 아직까지 건강검진 못한 분들 계시죠? 걱정은 금물.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전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어떤 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몰랐던 건강검진의 오해와 진실, 증상별 놓쳐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검사까지 똑똑한 건강검진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은 1년 내내 미뤄뒀던 건강검진 받으시려는 분들로 건강검진 센터가 굉장히 붐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작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미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황인서 씨. 네, 저요. 네,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놓쳤어요. 올해 무조건 받아야지. 무조건 받아야지. 어느새 12월 31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못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저도 이제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이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 된다는 네. 무서운 문자가 날라오니까 저도 이번 주 월요일 날 부랴부랴 받았거든요. 아, 근데 그러셨구나. 다행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역시 교수님. 근데 너무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네. 이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국가에서 올해 국가검진 시기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6월까지로.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2022년 1월 3일 이후로 추가 검진자로 등록을 하시면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제 새롭게 추가 검진을 등록하시고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했거든요, 아직. 얼른 예약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꼭 건강검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건강검진 받기 전에 꼭 짚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해와 진실로 좀 풀어볼까요?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건강검진 당일에 아침에 소변을 집에서 받아가도 된다. 사실 소변을 참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되나요, 교수님? 답은 X입니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그 습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더더군다나 그러고 나서 아침 일찍 건강검진 그 현장에 도착을 하시면 소변 보라고 하시면 되게 못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이렇게 미리 받아가시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 소변 검사를 하는 목적은 혈뇨라던가 또는 당뇨라던가 염증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변을 장시간 동안, 그 장시간이라는 건 보통 저희가 2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실온에 두게 되면은 소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혈구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변 안에 이제 당이 분해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변은 반드시 현장에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렇게 미리 받아서 가지고 오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소변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에 건강검진이었을 때는 그러면 소변을 봐버렸을 경우에 물을 좀 먹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요, 교수님? 예,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 받아오시라고 그러면 갑자기 막 벌컥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물 좀 많이 드세요, 아니면 커피 드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드시게 되면은 이 물이 위장 내시경을 하실 때 빛의 굴절이나 반사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장 내시경에서 정확한 병변을 볼 수 없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내시경 도중에 이러한 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을 저희가 드시지 않도록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변 검사를 하는 이유는 혈당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소변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 같은 것들을 저희가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런 성분들이 다 희석이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저희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해서 건강검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다음도 한번 짚어볼게요. 건강검진 당일에 복용 중인 고혈압약 먹어도 된다?
근데 제 생각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 먹으려면 물 마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뭐 빛의 굴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강지영 교수님 약만 정답 삼켜? 뭘까요? 네, 사실 꿀꺽.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옵니다. 먹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약을 매일 일정한 시간대 드셔야 혈압이 잘 조절이 되죠. 검진 때도 정상 혈압이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드시되 검진하는 날은 3-4시간 전에 검진 시작하기 3-4시간 전에 일찍 소량의 물과 같이 드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약과 약간의 물이 3-4시간 정도면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뭐 내시경이나 검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병이 또 당뇨병이잖아요. 이 당뇨병 약도 당일 아침에 먹어도 될까요, 권 교수님? 네, 고혈압 약과는 달리 당뇨병 약은 검진 당일날 드시면 안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검진하게 되면 되게 이제 공복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 저녁 식사 이후에 금식을 하게 되는데 네. 금식 상태에서 당뇨병 약제나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저혈당 쇼크까지 심각한 경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약제는 검진 당일날 복용하시지 않는 게 맞고요. 이제 다만 이제 검진 후에 드실 약을 드시면 됐는데 이게 아침 약인 경우에 점심 약이 있으면 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슐린 용량을 또 줄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건강검진 받는데 일주일 전부터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 있으신 분들은 막 이런 약 저런 약 다 챙겨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약은 먹어도 되고 어떤 약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앞에 두 분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늘 복용하는 약들은 저희가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드시지 말라는 것도 많이 드시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소량의 물과 복용하시면 되고요. 그런 약에는 이제 혈압약이라든가 간질약, 그다음에 심장질환 약들이 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쿠마린, 와파린, 헤파린 같은 그런 항응고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당뇨병 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네. 공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은 그런 항혈전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드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저희가 평소에 건강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급성 질환이 있을 때는 받지 않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또 그 급성 질환 치료에 관계되는 항생제나 이런 약들도 당연히 다 드시고 나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는 약이 있다면 잘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건강검진 전에 꼭 챙겨야 되는 내용 다음 궁금증입니다. 건강검진 당일 아침에 껌은 씹어도 된다. 봐봐요, 교수님. 금식의 껌이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삼키지는 않으니까. 삼키면은 안 되지만 그렇죠. 씹는 건 먹은 게 된다? 아닌데 껌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답은 애처로운 마음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배고프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씹어라도 골라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껌에도 저희가 소량이지만 이제 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혈당 검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껌 같은 경우는 색소가 과도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색소가 위내시경 같은 걸 할 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제대로 안 보이게끔 하는 그런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일부 음료수들도 마찬가지라 그럼 약간의 물은 드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음료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도 색소가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음료수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탕도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연기. 그러니까 애연가분들이 태우신 담배. 물론 담배는 특히 무익합니다만 검진 때 참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담배는 어떨까요? 안 좋겠죠? 예, 담배도 역시 이제 X인데요. 담배 같은 경우도 이제 혈압과 흉부 검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건강검진하기 3일 전부터는 금연을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3일 금연이라는 게 솔직히 이제 흡연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든든한 얘기죠, 정말. 예,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흡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혈중 섬유소 분해 능력이라든가 또는 점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왜곡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흡연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검사 전에만 금연하실 게 아니고 새해 결심으로 좀 금연 결심하셔서 좀 내년에는 좀 금연 이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해마다 4%씩 증가하던 암 환자 수가 오히려 이제 지난해에는 3%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건강검진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강 교수님? 예, 그런데 사실 암 생기는 것이 암 사망률이 줄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줄어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암 수검률이 6.4%포인트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즉 검진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암이 있는데 발견이 안 된 숫자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암 검진은 조기 발견을 하면 완치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위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같은 암들은 조기 발견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진을 안 받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네. 못 받으신 분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